3월 5일 법률방송 루투데이,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보니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010년 5월 당시 72살 고령이었던 김모 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에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2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싼 전세를 구한 건데요. 집주인은 이모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장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했고요. 장 씨는 주택 소유자가 이 씨로 기재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이 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이 씨를 집주인으로 알고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씨가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김 씨는 이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상속인들이 상속 한정 승인을 해서 김 씨는 250만 원밖에는 받지 못한 겁니다. 보증금 1,600만 원 가운데 1,3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건데요. 이에 김 씨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습니다.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게 해당 주택 소유자가 이 씨가 아닌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중개사나 협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하나 짚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에 공단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은 권리관계의 핵심적 요소인데 중개사 장 씨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오인 기재 설명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자로서 중개사 장 씨와 함께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개사 장 씨는 상대방은 뭐라고 반박을 하던가요? 네, 장 씨 측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이제 파고들었는데요. 장 씨와 이 씨의 임대차 계약을 마지막으로 중개한 것은 2012년 4월 19일이고 해당 계약은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에 종료가 됐다. 중개사 장 씨가 중개했던 계약 자체는 별도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종료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장 씨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설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계약 관련 사항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의뢰인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긴 했는데요. 김 씨가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보증금 1,200만 원의 20%밖에 안 되는 240만 원으로 손해액을 제한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 중개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양측 다 항소를 포기해서 이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공단은 오늘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맡은 공단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 거래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재반 정보를 이제 가능한 한 주의를 다해서 살펴봐야 분란이 생겨도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계약 체결 전에 꼭 한번 떼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권과 파열음을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떼가는 중수처 신설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지키다. 봉법 수직 얘기해보겠습니다. 유지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20넉자 건조한 사의 수용 발표엔 청와대의 불쾌감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뭘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관심은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되느냐인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총장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권 들어 대검 반부패 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검찰 빅4 가운데 3자리 요직을 꿰차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권과 결을 같이 하며 차기 총장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졌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의 통제권 바뀐 수원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 이첩 여부 정리 등 변수가 있지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총장 임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 반발을 감수하고 정권과 결을 같이 해온 이성윤 지검장을 일종의 보험처럼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흔들하면서 연수원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대검 안에서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특히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윤 총장 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이 임명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전국 모든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에 이어 중수처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판사 출신 인사가 검찰 수장에 임명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밖에 검찰 조직 안정 측면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추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역할을 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물론 거론되는 인사들 외에 제3의 인물, 파격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봉법 수직,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 지키다. 사마천의 사기, 골계 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 때 우맹이라는 궁중 예술인이 있었습니다. 풍자에 능했다고 하는데 여러 고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장왕이 아끼는 말이 죽자 장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감히 말에 대해 간하는 자가 있다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며 대부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우맹은 임금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곡을 하는데 놀란 장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우맹은 왕께서 총애하던 말이 죽었는데 대부의 예는 초라합니다. 초나라가 강대국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며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르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파고 노약자들로 하여금 흙을 저 날라 무덤을 쌓고 제나라와 조나라 한나라와 위나라의 사신들을 호위로 세우고 사당을 세워 태례로 제사를 지내고 줄줄줄줄 쏟아지는 우맹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장왕은 명을 거두고 죽은 말을 삶아 사람들이 먹게 하는 가축의 예로 장례를 대신합니다. 그런 우맹이 어질고 현명했던 재상 손수고가 죽은 뒤 그 처자식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손수고의 의관을 입고 손수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 연회해서 장왕에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손수고 코스프레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 재상 손수고는 죽을 때까지 청렴을 지켰건만 지금 처자식은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이 곤궁하여 뗄나무를 팔아먹고 사니 청렴한 벼슬아치도 할 만한 것이 못 되네. 왕은 느낀 바가 있어 손수고의 아들을 불러 친구의 땅 400호를 봉해 후대까지 손수고의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이 고사에 등장하는 문구가 봉법 수직 경사불감 위비 법을 받들고 직분을 다 지켜 죽어도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입니다. 직을 다 지키다.
여당의 중수처 설치 추진 움직임에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검찰총장직을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선배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니들로 지칭하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의 속성과 무서움을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돌변한 검찰로부터 비리로 단죄될 것이 두려워 그 안전장치로 이렇게 수사권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니들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거다. 자업자득이라고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그제도 페이스북에 사냥개를 이용해 사냥을 해본 이들이 자기들이 사냥당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그래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거다. 이제 와서 니들이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자업자득이고 업보라고 업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 검찰이 지난 70년간 권력을 누려온 비결이다. 알아서 눕고 서고 한다는 건데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사냥개 발언을 접하니 짐승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은 개이지만 개를 풀어 쫓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18사략의 글이 생각납니다. 사냥개와 봉법 수직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인선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뉴스 사자 성원했습니다. 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병모 장모 씨가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장 씨가 어떻게 정인양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3일 이 정인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양모 장 씨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장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그 정인이를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입양모 장 씨, 그 다음에 입양부 안 씨, 네. 두 명 다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입양모 장 씨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그다음에 살인죄 적용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거고, 네. 그다음에 입양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네. 이 7회 공판길에서 네. 지금 그 심리분석 전문가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네. 입양모 장 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 네.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진술을 한 건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검사인데 네. 이 평점 척도를 보면 장 씨의 총점이 22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5점인데 네. 거기에 뭐 거의 지금 3점밖에는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사이코패스에 근접했다. 그런 수준의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네. 이 임상 심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심리 분석 실장의 진술은 이 장 씨가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첩해 보인다. 네. 성격적 측면에서 어떤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으로 보였고, 네. 나아가서 이제 욕구 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그다음에 내재적인 어떤 공격성이 커 보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또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건 그렇다면 이 장 씨의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데 이런 성향을 만약 갖고 있는 사람도 입양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이렇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입양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입양을 희망하는 네. 측에 대해서 우리가 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입양 네. 특례법에 보면.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입양을 위한 조사 당시에 네. 장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스크린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네.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애초에 그렇다면 장 씨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울 만한 좀 인성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지금 이 입양 과정의 시스템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신청한 부모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네. 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조사의 기법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적, 나아가서 물적인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17일에 이제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때는 법의학자가 진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무슨 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SK그룹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이 3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탈원전 감사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산자부는 오늘 감사원 결과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행위에 징역형과 자격 정지형을 동시에 부과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기둥에 목줄을 묶어 놓은 개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어 아이가 놀라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진 사건 1심 재판부가 개 주인이 5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게을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